이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치매입니다. 우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보면요,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하고요, 인지기능 장애, 운동신경 장애 등 같이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자화들이 같이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늙지 않는 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뇌를 더 빨리 노화시키는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저희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늙지 않는 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운동합시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세요, 악기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시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오늘은 뇌를 늙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뇌를 늙게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액상과당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좀 피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액상과당이 무언가랑 만나면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독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독소라고 하는 것은요, 최종 당화산물, 우리가 AGES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당과 합쳐져 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비효소적 결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자나 빵, 고기를 구울 때 보면 노릇노릇해지고 향이 있고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화 반응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기를 구울 때 그 지방이 기름에 일부러 타게 만드는 것들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당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맛이 좋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몸에서도 만들어지고 음식을 만들 때도 섭취하게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이러한 반응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당독소가 도대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유발된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르는 것까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치매입니다. 우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보면요, 당독소를 지속적으로 동물한테 투여를 했을 경우에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하고요, 인지기능 장애, 운동신경 장애 등 같이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자화들이 같이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체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요,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독소를 더 많이 섭취한 군에서 치매 위험성이 증가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의 위험성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몸에서 만들어내는 건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는 것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은 정해져 있겠죠. 어떻게 조리를 하면 좋은지, 어떻게 복용을 하면 좋을지, 마이야르 반응을 좀 적게 그리고 덜 달게, 덜 태워서 조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은요, 사실 당분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짠 거 아니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단 것도 굉장히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권유하는 당 섭취량 55g을 넘어서는 70g 정도를 섭취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어린이들입니다.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은요, 하루에 80g의 당을 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보다도 훨씬 높고 일반적인 섭취량 권유량의 소화 기준으로는 2배 이상을 섭취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독소는 씩 태우는 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가공식품에서도 많이 섭취하게 돼 있습니다. 베이컨, 양념갈비, 떡갈비, 햄버거 같이 양념이 돼 있고 가공을 시켜서 조리하는 과정에 있는 식품들에서 당독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시나이 의대에서 549개의 식품을 가지고 당독소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소고기 100g당 707 당화산물이 들어있고요, 소고기를 고열로 구우니까 6071로 당화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100g당 1123의 당화산물이 들어있는데 닭고기를 구우니까 6020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자의 경우에도 삶은 것은 17인데 튀긴 것은 1522라고 하니 감자튀김을 먹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조리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고온에서 튀기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의외의 음식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내 몸에 당독소가 얼마나 쌓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검사 테스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당독소에 검사를 하는 기계는 있습니다. 다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특정 내과라든가 병원을 찾아서 검사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가장 간단하게 당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10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중에 6개 이상이면 나 조금 신경을 써서 음식을 먹어야겠다, 신경 써서 생활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담배를 하루에 10개 이상 피고 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혹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기는 바베큐를 한다거나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일어난 고온에서 굽는 방식, 겉을 태운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 네 번째는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먹고 있다. 다섯 번째는요, 단 음료수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 여섯 번째, 저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늘려서 먹는 경우에도 당독소를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의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하실 수 있는데 얼굴이 붉어집니다, 여드름이 나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체크하셔도 괜찮고요. 여덟 번째는요, 유산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는요, 운동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근력이나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요, 체중이 과체중 이상이다. 내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를 보시면 되고, 남자 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러프하게 자기 키에서 100을 뺀 것보다 크면 과체중의 가능성이 큽니다. 10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이 중에 6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이 좀 되네요. 당독소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굳이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리 몸을 해치는 당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배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죠? 덜 섭취하는 거겠죠? 단백질과 당에 열을 가해서 발생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삶거나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부터 튀긴 음식은 먹지 않을게요는 어렵겠죠.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셨다면 절반으로 줄이는 식으로 먼저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의사니까 한약재에서 당독소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강, 계피, 현계 같은 약재들이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단백질의 변성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차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음식에서 찾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2007년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당독소의 제거에 도움이 되고 당화 자체도 억제시켜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마늘입니다. 마늘을 음식에 자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마늘을 갈릭 칩으로 만든다 그래서 기름에다 막 너무 볶거나 그러지 마시고 낮은 열에서 조리를 해서 음식이랑 같이 섭취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유명하게 알고 있는 제품 하나도 당독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 수염차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은 한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옥수수 수염차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다 빼고 당독소가 생성돼서 만들어지는 독성 유발 물질들을 과잉 축적을 막아준다라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튀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구운 음식을 많이 먹어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실 때에는 옥수수 수염차를 한 번씩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g에서 8g 정도 끓인 다음에 수시로 복용하시면 되는데, 독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복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뭔가를 넣어서 먹으면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마늘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레몬입니다. 산도가 높은 레몬은요, 고기와 같이 먹을 때 뿌려주게 되면 당독소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당독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독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지, 어떤 것을 넣으면 좋을지도 알아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데치는 식의 식사를 하는 게 좋다. 평소에 먹던 양보다 빈도수를 줄여봅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을 하시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유산소 운동도 당독소를 줄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운동하셔서 당독소를 줄이는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